옛날 옛적,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남편을 잃고 6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지였고, 민지의 어머니 서연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음식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한 기생집에서 주방 일을 도울 사람을 구하는데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서연을 높은 급여로 채용하고 싶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돈이면 1년만 고생하면 작은 주막이라도 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방에 일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데려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이웃 마을 박씨 댁에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민지와 서연은 동구 밖에서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내년 추석에는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추석에 꼭 데리러 오셔야 해요. 그럼. 꼭 올게. 잘 지내렴. 엄마. 추석에 꼭 오셔야 해요. 그렇게 아이와 엄마는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한양에는 이진수라는 이름의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양 일대에서 손기술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아내는 딸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진수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딸마저 6살 되던 해에 높은 열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망연자실한 진수는 양지 바른 언덕에 아이를 묻고 슬피 울었습니다. 잘 가거라. 좋은 곳에서 엄마 만나 함께 있거라. 그때 지나가던 한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라. 예. 진수는 스님의 이마에 커다란 점이 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뭐라고요? 그럼 저도 곧 죽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다시 만난다는 말이다. 그럼 이만.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별 해괴한 일을 다 보겠네. 그리고 며칠 뒤 진수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대감 댁의 손바닥만 한 황금 불상이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명장인이 만든 것으로 엄청나게 비싼 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저 불상 하나만 손에 넣으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한탕 크게 하고 조용히 살자. 하지만 김대감 댁에는 조선 최고의 검객들과 장사들이 하인으로 있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정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덜컥 겁이 났지만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김대감이 사는 경기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걷던 중 벼랑 아래에 떨어져 정신을 잃은 한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보시오. 이런, 숨을 거두었군. 그때 선비의 옷자락에서 서찰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수는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기에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김대감 댁 손자의 개인 교사를 추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비는 추천을 받아 김대감 댁으로 가던 중 불행히도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잘 됐군. 내가 선비로 변장하면 의심 없이 김대감 댁에 머물 수 있겠어. 며칠간 집안을 살피다 보면 황금 불상은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진수는 자신의 옷을 벗고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추천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시신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김대감 댁에 도착한 진수는 대감에게 인사를 올리고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께 인사 올립니다. 추천장을 보니 학식이 높은 분임이 틀림없군. 스승님께서 추천하신 분이니 더 볼 것도 없소. 뒷방이 비어있으니 그 방을 쓰시고 내일부터 손자 교육을 잘 부탁하오. 대감마님.
이렇게 진수는 그날부터 김대감 댁에 머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를 가르칠 실력이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학문이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먼저 일주일 정도 재개하며 신령님께 기도를 드린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오. 그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시간을 번 진수는 밤이 되면 황금 불상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물건이니 비밀스러운 곳에 두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군. 그렇게 고심하던 어느 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간식이 담긴 소쿠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나리,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어보니 그 아이의 모습이 죽은 자신의 딸과 너무나도 똑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 내 딸과 똑같이 생겼을까? 너는 누구냐? 저는 주방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입니다. 산모 할머니께서 나리께 간식을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냐? 진수는 속으로 스님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주방 참모에게 아이에 대해 물어보았고 아이가 김대감 댁에 맡겨진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어 칼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느 날 진수는 마을 밖으로 나갔다가 당산나무 아래에서 민지가 추운 손으로 돌탑을 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야, 이 추운 데서 뭘 하고 있느냐?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은 왜 쌓는 것이냐? 엄마가 추석에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꼭 오시라고 이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을 쌓으면 엄마가 오신다더냐? 지난번에 어떤 스님께서 당산나무 아래에 정성을 다해 돌탑을 쌓으면 하늘이 그 정성을 알아보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진수는 얼어붙은 손으로 엄마를 만나고 싶어 돌탑을 쌓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도 일찍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기에 더욱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황금 불상이고 뭐고 이 아이를 꼭 엄마와 만나게 해주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민지야, 내가 내 어머니를 찾아서 꼭 만나게 해주마. 진수는 참모에게 서연이 간 기생집의 이름을 알아내고는 김대감에게는 한문에 필요한 서책을 사러 한양에 간다고 둘러댄 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기생집에 도착하자 그곳을 관리하는 행수 기생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요. 1년간 번 돈을 챙겨주고 딸에게 간다며 떠난 지 오래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분명 김대감 댁으로 갔을 텐데 대체 어디로 간 것이지? 진수는 서연이 걸었을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수풀 속에서 남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몰래 다가가 엿보니 산적으로 보이는 두 사내가 무기를 든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행인이 한 명도 안 보이는군. 그러게 말이야.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두목한테 혼날 텐데. 그나저나 밥하는 그 여편네 솜씨는 참 좋아.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아기 보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할 땐 나도 마음이 짠하더라. 진수는 자기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서연이 산을 넘다가 산적들에게 붙잡혀 산채로 끌려가 밥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무술을 전혀 할 줄 몰랐기에 섣불리 구하러 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큰일이군. 저 길 잘못 갔다가는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겠어. 일단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밤이 되어 김대감 댁에 도착하니 민지가 정신을 잃고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아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아이고. 이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어 매일 돌탑을 쌓다가 추위에 떨고 기력이 다해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저승길로 가겠어요. 아이고, 가엾어라. 엄마. 진수는 자신의 목숨만 걱정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을 구해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안방 앞을 지나는데 김대감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황금 불상을 별당의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헉! 보물을 거기에 숨겨두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헤맸네. 진수는 별당 다락방에 숨어 들어가 황금 불상을 훔친 뒤 품에 안고 김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비 옷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뒤 산적들의 산채로 달려갔습니다. 산채에 도착한 진수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로 접근했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흥! 이까짓 자물쇠 따는 것쯤이야. 진수는 만능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갇혀있던 서연이 진수를 보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제 외동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부인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으니어서 함께 탈출합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창고를 빠져나와 정신없이 숲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눈치채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저놈들 잡아라. 거기 서지 못해. 한참을 달려 어느 숲길에 이르자 산적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하며 지쳐 있는데 멀리 물레방앗간이 보였습니다. 저기 물레방앗간이 있군. 다리가 떨려서 더는 못 가겠으니 저기 가서 잠시 쉬어갑시다. 네. 두 사람은 안에 들어가 모닥불을 피우고 진수는 서연을 구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천하고 힘든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 테니 이 힘든 세상에 우리 아기를 데리고 멀리 떠나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든든한 사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의지하고 싶었고 그가 뉘우치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모닥불에 몸을 녹이며 마음까지 녹아내린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멀리서 산적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이 어디로 갔지? 저쪽인가? 두 사람은 놀라 물레방앗간을 뛰쳐나왔지만 이내 산적들에게 발각되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낭떠러지 끝까지 도망쳤지만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고 산적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흥, 이 비겁한 놈들. 낭떠러지라 더는 도망 못 치겠지? 여봐라. 저놈들을 처리해라. 아, 이제야 가정을 꾸려 행복이 오나 싶었는데 여기까지인가? 아가, 이 엄마가 먼저 간다. 부디 잘 살아야 한다. 진수와 서연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산적들 뒤에서 무사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산적들을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수풀 뒤에서 김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대가 글도 읽지 않고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조사해보니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대를 잡으려고 뒤를 밟았는데 아이의 어미를 구하러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도둑이지만 모녀를 만나게 해주려는 그 숭고한 뜻을 가상히 여겨 내가 구해주는 것이다. 그 말에 진수는 김대감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수는 품속에서 훔쳤던 황금 불상을 꺼내 대감에게 바쳤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 황금 불상을 훔쳤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황금 불상을 훔친 것을 알고 있다. 뉘우치고 이를 내놓았으니 용서해주겠다. 그리고 이 불상은 너에게 줄 터이니 잘 처분하여 어디를 가든 새 식구가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하여라. 민지를 데리고 셋이서 멀리 떠나 잘 살 거라.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일행이 마을로 돌아오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구 밖에는 찬모가 민지를 업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를 본 민지는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아가. 엄마, 이제 다시는 아무 데도 가지 마세요. 그래. 이제 다시는 너랑 헤어지지 않을게.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알았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행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수는 김대감에게 인사를 올리고 민지, 서연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셋이 산길을 걷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예전에 그 스님이 나타나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나니 기분이 어떠한가? 스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딸을 다시 만날 줄 어찌 아셨습니까? 오래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여인에게 한 사내가 귀한 물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네. 진수는 그 말에 작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부잣집에서 훔친 폐물 중 하나를 죽은 아내 생각에 불쌍한 마음에 구걸하는 여인에게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다 도둑이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았지. 비록 도둑이지만 마음속에 보살이 있음을 보았노라. 훔친 물건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으니 그 또한 보살의 행위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가만히 지켜보니 죽은 딸이 이승에서 다시 만날 인연이 보였기에 그 아이와 인연을 맺어주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럼 민지에게 돌탑을 쌓으라고 한 것도 스님이셨습니까? 그렇다. 민지가 돌탑을 쌓으며 애쓰지 않았다면 나리께서 민지의 어미를 찾아 나섰겠는가.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자비로운 행동이 낳은 결과이니라. 그럼 이만. 이 모든 것이 스님의 뜻이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그 후 세 사람은 좋은 곳에 정착하여 진수는 민지를 친딸처럼 아꼈고 새로운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